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스택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스택 입문 및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전체적인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스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픈스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오픈스택은 지금 2010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어떤 역사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 릴리즈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픈스택은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점차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조합해서 쓰는 그런 환경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픈스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이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클라우드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컴퓨터 풀, 스토리지 풀, 네트워크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상 서버들이 많은, 즉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인프라에 서버들이 많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서버들이 많다면은 스토리지, 즉 얼만큼 용량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지 등등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컴퓨터와 스토리지 결합해서 예를 들면은 CPU가 10개인, 그리고 램이 16기가인, 이제 그리고 스토리지 하드디스크가 1테라인, 그런 가상 머신 10개를 준비해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렇게 가상 머신을 여러 개 준비할 때 네트워크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이런 것들 다 상태를 살펴보고 운영체제라고 하면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 쓰면은 여러 개의 운영 프로그램이 동시 실행이 되죠. 즉 이러한 가상 머신들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풀, 이러한 것들을 동시 실행하고 스케줄링까지 해주는 그러한 운영체제, 클라우드 O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즉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인프라를 이 클라우드 OS라는 이 오픈스택을 통해서 셋업하고 구동하는데, 이 오픈스택은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스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API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즉 포털을 통해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접속해서 원하는 가상 머신을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픈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픈스택에 대한 다른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정의라는 건요, 사실 오픈스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슷한 말들인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른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의로는 첫 번째로 오픈스택은 공용 퍼블릭 클라우드와 사설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첫 번째 정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클라우드 운영체제라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서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과 같은 이 여러 자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들을 제어하고 운영, 스케줄링 등을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영체제라는 관점으로 이 오픈스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제 가장 이제 중점으로 해서 정의를 살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정의로요. 오픈스택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회사, 사용자들이 주축이 돼서, 즉 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사용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커뮤니티라는 것도 오픈스택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정의를 볼 수 있는 거는요, IaaS,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자원을 관리하는 여러 개의 하위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오픈스택은 아까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개의 각각 개별 컴포넌트들을 조합해 가지고서 클라우드 OS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개별적인 하위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의 정의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정의들이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픈스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픈스택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통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일 마지막 통계로는
2016년 7월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통계이긴 한데요. 이 처음에 제가 이 가장 크게 있는 통계는 2013년도의 통계입니다. 즉 2013년도의 통계와 지금으로 보면은 국가도 121개에서 179개, 중간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개인 멤버, 오픈스택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멤버가 10,000명 이상이고, 커뮤니티 멤버로 10,000명이었다가 지금 쭉 성장을 해서 3만 명이 되었다가 현재는 5만 명이 넘는, 즉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오픈스택이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리뷰션에 대한 이런 것도 봐도 코드에 대한 거의 컨트리뷰션이 뭐 7만 줄 이상,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200만 이상의 코드 줄로 총 이루어져 있고, 정말 다양하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오픈스택이 정말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픈스택은요, 프로덕션 환경에 쓰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즉, 보통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 이 오픈소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오픈스택은 꼭 그렇지 않은 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 오픈소스,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17년 4월 통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0만 개 이상의 가상 코어, 가상 CPU지요. 가상 CPU가 실제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전체 오픈스택 환경 중에 3분의 2가 실제 서비스를 위한 프로덕션 환경이고, 그 외에 3분의 1은 이제 개발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POC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프로덕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하기 위한 QA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픈스택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앱 같은 데 보면은 베스트바이라고 해서 어떤 전자제품을 사는데, 그리고 이베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뭐 경매식으로 해서 어떤 물품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월마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곳들에서 어떤 이제 뭐 공개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어떤 구매하는 것들을 물품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떤 서버들을 관리할 때 오픈스택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 파이낸셜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뱅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페이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도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카드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통신 회사 같은 경우는 AT&T, 그리고 독일 도이치텔레콤, 일본의 NTT,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등에서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 중이고요. 국내에서도 SKT에서 오픈스택에 대한 어떤 이제 종합연구소에서 이것저것 또 재밌는 내용을 제안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학계, 그리고 어떤 에너지 회사, 폭스바이 같은 어떤 제조회사, 그리고 이제 뭐 컴캐스트 같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오픈스택 데이에서 발표가 됐던 KBS 사계,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많은 곳들에서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픈스택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스택의 어떤 핵심 컨트리뷰터라고 오픈스택을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개발자분들 살펴보게 되면요. 초기에는 렉스페이스와 나사라는 이 두 회사에서 컨트리뷰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렉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렉스페이스는 북미권, 즉 미국과 캐나다권에서 오픈스택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와 그리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스토리지, 안정성에, 즉 스토리지를 어떻게 안정성 있게 제공하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는 환경이 아닌 어떤 레거시 환경이라고 합니다. 즉 서버를 회사 내에 두고 그 서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면은 안정성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미 국방, 미국 이제 항공우주국이죠. 항공우주국.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떤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혹시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 여러 개의 컴퓨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나사에서 보면은 인공위성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개인의 컴퓨터에서 동의만 하면은, 개인의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을 쭉 활용해 가지고서 인공위성 계산 궤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컴퓨팅 자원을 잘 관리하면은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연구, 다양한 연구, 뭐 인공위성 궤도라든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이 두 회사가 중점적으로 오픈스택에 처음에 많이 핵심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5월쯤 돼서 선포하기를 나사에서는 오픈스택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이 나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컴퓨팅 자원이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픈스택에 직접 후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또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난 게, 오픈스택 커뮤니티에는 VM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가상화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회사죠. 이 VM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시스코, 어떤 다양한 회사들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 가입하면서 오픈스택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장점으로 이 프로덕션 랩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러한 이제 마켓의 어떤 흐름과 같이 오픈스택이 발전하게 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꼭 이제 뭐 핵심 컨트리뷰터 뿐들만 아니라요. 정말 많은 회원사와 참여자들이 참여하면서 이 오픈스택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픈스택 릴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안드로이드 폰을 보면요, 안드로이드 폰의 버전이 A부터 이렇게 쭉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누가, 예, 그리고 뭐 이클레어 프로요, 뭐 진저브레드, 허니컴,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중중 등등등 해서 쭉 발전했는데요. 오픈스택에서 릴리즈 이름을 A부터 B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서 쭉 붙이고 있고요. 2018년 2월 달에 나온 버전이, 이제 2월 말에 나온 버전이 퀸즈라고 하는 이 버전입니다. Q로 시작하는 이 버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로키라고 해서 다음 릴리즈에 해당하는 버전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A부터 쭉 있고요. 그 다음에 R 다음에 당연히 S, T, U, V, W 그런 식으로 알파벳 수는 붙을 겁니다. 이 릴리즈 일자를 오른쪽에 보시면요. 초반에는 이것저것 뭐 안정화를 하느라 잘 지켜지진 않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6개월에 대한 릴리즈 일정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만 한 4개월인데요. 이 이유가 뉴턴에서 오카타로 오면서 원래 이제 4월, 10월에 이렇게 하면서 개발했던 거를 2월, 8월로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부득이 뉴턴에서 오카타로 갈 때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6개월 주기로 릴리즈가 발표가 되고요. 이 릴리즈는 개발자 서밋과 미팅에 맞추어서 계획이 됩니다. 즉 이제 이때 예전에는요. 10월과 4월 달에 개발자 서밋이 있어가지고서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2017년부터는 이제 PTG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차후에 어떤 플랜을 짜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별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제 2월, 8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은 이전 버전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하는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6개월 정도에서 계속 쭉쭉 안정성 있게 개발하는 것을 더 목표로 두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은 오픈스택이 많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요. 비교적 최근부터 한 이때쯤부터는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징 및 핵심 기능들은 아무래도 6개월이 좀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릴리즈 이름은요, A부터 쭉 간다고 했는데요. 이 지금 같은 경우에 로키라고 해서 R 버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S. 그럼 S로 시작하는 거를 어떤 이름을 지을 거냐라는 이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차후 다음 서밋이 개최되는 장소와 관련돼 가지고 지명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을 한 다음에요. 법적 이슈가 없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N 같은 경우는 어스틴 서밋이 이제 이때쯤 개최가 되는데요. 이 개최된 근처에 뉴턴 하우스라는 어떤 지명이 있어 가지고서 N이라는 뉴턴을 이름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O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 개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르셀로나 근처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설문 1위로 채택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올림픽 이 이름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를 고민하다가 2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3위로 선정된 오카타 이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픈스택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픈스택은요, 하나의 어떤 개별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개의 하위 프로젝트들이 모여가지고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관리하는 전체 오픈스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요, 대시보드라고 해서 우리가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관리하는 그런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성 요소가 하나가 별도로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호라이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외에 그러면은 이 웹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걸 관리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되고 컴퓨터, 가상 머신들 자원을 관리해야 되고 이미지, 가상 머신으로 사용할 이미지, 인스턴스 사용할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쭉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그래서 자원 종류를 보게 되면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오픈스택 구성 요소 이름을 노바라고 하고요. 스토리지 자원을 관리하는 오픈스택 구성 요소 이름을 스토리지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 스위프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구성 요소. 신더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디스크를 관리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글랜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가상 머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관리하는 오픈스택 요소, 즉 여러 개의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로그인도 하고 이것저것 관리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인증을 담당하는 걸 키스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구성 요소 이름은요. 원래 퀀텀이었는데 이 퀀텀이 이름이 상표권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서 퀀텀보다 더 이제 퀀텀이 어떤 원자에 해당하는데 더 미립자라는 뜻으로 뉴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예. 조금 더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가상 머신, 즉 VM 인스턴스라는 걸 관리해야 될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구성 요소 이름을 노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G마켓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으면은 한 번 올려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 읽어가겠죠. 그런 이제 자원들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디스크보다는 일반적인 디스크 형태로 어떤 파일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이런 자원 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구성 요소를 스위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상 머신들 아까 VM 인스턴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VM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VM 인스턴스를 만들려면은 어떤 특정 이미지, 뭐 우분투가 됐건 센트오스가 됐건 윈도우가 됐건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나올 겁니다. 이 VM 이미지를 관리하는 구성 요소는 글랜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증을 관리해야 될 겁니다. 로그인해서 특정 계정을 로그인이 되고 어떤 계정은 또 로그인이 안 되고 어떤 제한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인증을 관리하는 구성 요소를 키스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인증 체계가 있으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이것저것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웹 관리 포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호라이즌.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블록 스토리지, 즉 가상 하드디스크 같이 뭐 디스크 읽고 쓰고 지우는 일반적인 디스크에 대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구성 요소를 신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뉴트론. 우리가 이제 VM 인스턴스라고 해서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이 있으면은 어떤 한 네트워크 묶어가지고서 별도 네트워크 묶던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는 통신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를 관리하는 컴포넌트 이름을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템플릿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쭉 만들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상 머신 무조건 10개를 만들어라.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가상 머신 10개 만드는데 디스크를 몇십 기가로 항상 세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템플릿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 기반을 관리하는 걸 히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가 미터링이라고 해가지고서 누가 얼만큼 리소스를 얼마나 썼는지를 우리가 쭉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미터링에 대한 컴포넌트를 실리오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화한다는 의미로 많이 오픈스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자원들이 있을 때요. 컴퓨터, 우리가 가상머신들 관리하는 어떤 자원, 스토리지 자원, 또는 뭐 어떤 네트워크 자원이 등등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환경에서 오픈스택에서 API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자원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즉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자원을 많이 만들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자원을 지울 수 있는. 즉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웹 인터페이스에서 클릭 하는 게 아닌 프로그래밍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즉 일종의 몇 퍼센트가 딱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자원이 없어지고 어떤 사용률이 얼마큼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인프라를 관리하는 걸 프로그래머블 인프라라고 하고요. 이럴 때 또한 오픈스택은요 단일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가상머신, 컨테이너, 베어메탈. 최근에는 이제 가상머신 말고도 뭐 컨테이너, 도커 같은 이런 컨테이너, 그리고 베어메탈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서버 인프라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오픈스택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픈스택은요, 오픈소스, 디자인, 개발, 커뮤니티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스택에서 강조할 점은요, 개방형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우리가 개방해가지고서 오픈 형태로 해서 자유자재로 관리하고, 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엣지라고 해서 이제 뭐 요즘 통신사 같은 데 보면 어떤 안테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엣지 기반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I/CD라고 해가지고 어떤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떤 소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를 임시로 자원 만들어서 쭉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요, 이 개방형 인프라인 오픈스택으로 다 구축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이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단순히 오픈스택에서 이제 오픈스택 구성 요소만 지향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을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즉 컨테이너에 대한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보면은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이 도커라든지 이런 가상이 아닌 컨테이너 자원들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쿠버네티스라고 하고 또는 뭐 메소스라는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픈스택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인데요. 즉 이아스를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은 파스에 대한 관리 플랫폼인 클라우드 파운더리나 오픈시프트 이러한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NFV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가상 네트워크 기능들을요. 오픈소스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OPNFV라든지 클라우디파이라든지 그리고 프로비저닝 즉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뭐 앤서블이라든지 뭐 설트스택, 퍼펫 뭐 이런 테라폼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커뮤니티 내부에서는요, 이 CI라고 해가지고 이 CI가 뭐냐면요, 오픈스택에서 어떤 소스들이 쭉쭉 구축이 되면은 자동화돼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성공됐을 때 코드 어떤 머지가 돼가지고 다음 기능들이 쭉쭉 발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오픈스택 CI 테스트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서밋 포럼, PTG 등등 다양한 개발자를 위한 행사, 운영자를 위한 행사 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에서 어떤 수많은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함으로써 오픈스택이 점점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 오픈스택만 쓰는 것이 아닌 어떤 이제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러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하려는 그런 요구사항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오픈스택만 쓰는 것이 아닌 다른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는 뭐 그래서 여러 개의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은 오픈스택을 구축하고 또 한 지역은 쿠버네티스 기반을 컨테이너 기반을 구축하고
또 한 서비스 인프라는 뭐 아마존 AWS에 뭐 이제 도커 기반으로 해서 메소스 쭉 관리하는, 예, 그런 형태로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비전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어떻게 잘 연계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픈스택, 단순히 오픈스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와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픈스택에 대한 소개 섹션을 해가지고 오픈스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역사, 릴리즈,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오픈스택 자체 안에서 실제 설치하고 사용하는, 또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